네, 반갑습니다. 2025년 지역영재교육원 영재강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수학 영재를 위한 창의적 질문 프로그램 개발 연구. 네, 이번에 대표로 연수하게 된 BCP 대표장 신성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연수는 이제 올해 지역 영재 교육원 영재 강사 하시는 분들이 듣는 직무 연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영재교육진흥회에서 어, 본과 활동으로 어, 어떠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제 영재에 도움이 될까를 좀 연구했던 내용들을 저희끼리 했던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수를 요청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점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차는 아시다시피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에 활동 구성 및 조직, 활동 내용 및 실적,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사례, 결론 및 제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 내용의 전문을 보실 거면 저희가 영재교육진흥회 지금 아마 홈페이지에 요게 우수 사례로 아마 공유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걸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내용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 영재를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또 하면은 좋을까? 그다음에 학생들의 니즈는 뭘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 본과 활동을 좀 진행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차 산업 중에서는 지금 뭐 딥시크도 그렇고 뭐 구글 뭐, GPT라 그든지 뭐 전부 다 저희가 요새 인공지능 안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계속해서 현재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놀랬던 것처럼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현재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사실 선생님들 생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 엄청 잘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인공지능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러한 관련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 능력과 수학적 창의성, 요 두 개가 인공지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기술이 결국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수학 영재들을 이제 기를 때는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길러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요 주제를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요 PPT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수학 영재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먼저 찾아보면 서울영재교육에서 정의하는 영재성이란 이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요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킹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과 그 다음에 특별한 교육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영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 이것도 항상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ED 국가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에서 수학영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면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6가지 어디서 정말로 많이 봤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우리가 수학이 영향이 들어가는 게 다 때려 박아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모든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느냐? 오늘 저희가 말하는 주제의 핵심 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현재 영재 교육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분과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문제점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개선해가는 방향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영재 교육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선발 도구의 내용의 범위가 일단 제한적이다. 첫 번째로는. 어, 아마 채점을 가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대부분 시험 선발 도구를 보시면 경우의 수, 기하, 대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문제 출제하시는 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요 내용이 가장 아이들에게 공정하면서 제대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란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조금 매번 이제 매년 어떤 영역에서만 나오고 다른 영역에서 좀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부족이 저희는 두 번째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말은 거창한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론적 수업 이제 또는 선행 내용들이 뭐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저 역시도 그랬고요. 어, 사실 저희가 영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심화 내용을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선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또 이해하려면 또 이론적 수업이 필요하고 이게 악순환이 조금 일어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부족한 점이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 사회의 핵심이 되는 수학 영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과 활동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의논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도 배포하고 또는 학생들에게도 배포해야 좀 더 효율적일까라고 했을 때 총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영역을 통한 폭넓은 지식 습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주제 및 질문 탐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화학습 활동 및 창의성 개발이 가능한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좀 더 요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저희 이제 분과의 회원들과 이제 함께 어, 결론을 도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창하게 1, 2, 3 했지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정리한 것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봤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분과는 총 6명 선생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어,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분과인데요. 주로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이제 중학교 선생님은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이제 다루는 영재 교육에서는 중학교의 내용들을 조금 많이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중학교에서 영재 수학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조금 먼저 체크해보고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뭘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영역을 통한 폭넓은 지식 습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 저희가 이제 뭐 매번 한정적인 영역에서만 이제 수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경우의 수라든지 뭐 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대수 이렇게 한정적인 영역에서만 하고 뭐 다른 영역은 사실 좀 배제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뭐 잘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런 다양한 영역을 저희가 조금 습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수학적 교육과정 분석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어떤 수업 내용이 있으며 어떤 나선 형식으로 이제 계열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각 선생님들이 파트별로 맡아가지고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저희끼리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영역을 좀 발전하고 싶을 때는 어떤 영역에서 갖고 와야 되는지를 조금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어,
그 사전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중앙에는 이제 저희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조금 찾고 또는 핸드폰을 찾는 연습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표를 보면서 이제 저희끼리 정리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이제 교재를 조금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5개 영재교육원이 있죠. 해운대, 동래, 남부, 북부, 그 다음에 서부. 요 서부 이 5개 플러스 이제 부산과학교육원까지 해서 총 이제 6개 진흥원에서의 교재를 저희가 보면서 이 교재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킬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영역에 적절한 분야인지 또는 그 강의인지를 조금 찾아보는 그러한 이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별로 딱 2개씩 선택을 해서 자기가 좀 더 방금 앞에서 정리했던 그 사전 교육 과정을 토대로 요 영재교육진흥원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융합시켜가지고 좀 발전시킬 수 있고 폭넓은 지식, 저희가 원하는 이러한 그 활동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2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그 이제 지도안을 한번 짜보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5, 6월에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3, 4월에 진행을 했고 요거는 5, 6월 그리고 7월까지 조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5, 6월까지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한 명당 교재 연구를 통한 수업 계획안과 수업 교재를 한번 짜보자.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면은 솔직히 힘든 게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럴 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예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2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2개에 대한 수업 계획안과 수업 교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확장된 영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아까 앞에서 보다시피 폭넓은 지식 습득을 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주제, 질문 탄생을 하려면 1차시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4차시 분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액성의 프로그램과 및 연계를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자라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시문으로 일단 하나 먼저 만들고 나서 이제 또 피드백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7월까지 이제 만들면서 아무래도 당연히 순조롭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조롭게 안 되고 당연히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라고 보시면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확장된 사고를 위한 상위 개념 소개로 차시가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당연히 영재 내용을 이제 하다 보면 상위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 개념 소개로 인해서 차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는 한 6차시, 7차시가 되어버리는 그런 분량이 나와버렸던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특정 영역인 경우에는 실생활 확장적 사고가 너무 한정적인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확장적 사고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영역인 경우 뭐 예를 들자면 사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뭐 많지만 이제 뭐 해석적 기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적용하기도 어렵고 어 사실 뭐 나머지 정리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실생활에 쓰이긴 한다마는 막 크게 뭐 좀 적용을 못했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한정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너무 저희가 이제 이런 확장적 사고를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타 영역 효과를 조금 건드리는 경우도 한두 번씩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제 거였는데 이제 경제 영역 파트를 좀 건드리다 보니까
조금 경제랑 이제 수학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영역,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학적인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계속 고민이 됐었고, 사실 저도 고민하고 다른 선생님들 다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했었냐. 만나면 좋습니다. 만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자주 안 만나집니다. 이 선생님들이 다 멋이고, 뭐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지사중학교에 있는데, 지사중학교는 저기 강서구 끝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 들어오는 것도 일단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매달 회의를 거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줌이 안 되는 시점에는 이제 카톡으로 이제 수식 질문으로 조금 이제 결론을 조금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느냐? 이제 상위 개념은 쉽게 계량하고 필수적인 내용만 넣자. 너무 어려운 주제는 부록으로 넣어버리고 선생님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너무 지역적인 영역은 배제하자.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 내용의 인용은 보조적으로만 쓰자. 기존 주제가 더 부각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원칙을 또 정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들이 또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그러한 5, 6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본 이제 결과물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부등식 문제 해결 전략, 그다음 우리나라 문화 속의 수학,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를 다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이 하나를 이제 선생님들이 또 파일을 공유를 하고 이러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만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차 워크숍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내용들을 또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피드백하고 이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막 만나고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피드백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선생님들 막 바쁘시기도 하고 이러고 그다음에 좀 많이 만나보면은 이제 밥 먹고 이러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썼냐. 그 학장적 사고, 활동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수학 체험 교실, 영재 수업 진행 선진 학교 방문을 하면서 같이 조금 더 영감을 좀 얻자. 좀 해서 좀 긴 출장을 해가지고 이제 방학 때 좀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방문해서 조금 1차적으로 교류도 해보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선생님들끼리 공유하는 이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하나씩 만들다 보면 초기 주제가 기존의 진행 방향과 다른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썼냐? 어, 무작정 요 주제를 저희가 계속 지향을 하다 보면 저희가 원했던 결과도 안 나오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하는 경우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방향이 맞게 일단 가되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심화 학습 활동 및 창의성 개발이 가능한 영재 판별 도구. 이제 저희가 요거를 이제 뭐라 해야 되노. 죄송합니다. 그 이제 수업 자료를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만들고 나면 요것들을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게 끝이 아니고 당연히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선생님들도 이제 어떤 교재 연구를 하고 나다 보면은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항상 확인하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냥 저희끼리 만들어 가지고 딱 제출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딱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워크숍을 이제 학교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좀 수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도 알아보고 그런 좀 결과를 좀 얻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분갈동을 이제 하면서 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킹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파악을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쳐야 되는 피드백이 있는지 이런 세 가지들을 이제 최종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취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분과 회원 중에 한 분의 학교에 가가지고 저희가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수업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점이 조금 좀 매끄러운지 또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발표자 나름대로 힘든 점과 또 그다음에 어떻게 좀 수정하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의문점들을 좀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제 6개들을 다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12개죠, 12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9, 10월쯤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12개, 총 한 사람당 2개씩 해서 12개의 수업 자료가 다 만들어지고 아까 그 내용들을 피드백 하면서 이제 다시 다듬어지는 거겠죠. 어, 이제 아까 전까지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요청을 했더라면 실제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요 좋은 자료들을 그냥 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배포하거나 그런 것도 안 될 거고 또 저희끼리 그냥 여기서 묻히면 안 될 거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수업에서 써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게 9월, 10월쯤 만들어집니다. 이게 보통. 그러면 거의 10월 말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재 선생님들 대부분의 쌤들이 수업이 다 끝나요. 수업이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중3 수업을 하다 보니까 7월 때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 아이들 피드백을 좀 받기는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했을 때 각 학교급별 자율 동아리 이제 수학 동아리 만든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뭐 영재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이제 수준이 떨어지겠지만 분명히 수학을 좋아해서 들어온 동아리에 이제 속해 있는 만큼 분명히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에 할 수 있도록 조금 아이들이 말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교과 동아리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 친구들 수학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니까 이런 걸 설명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빠를 거다. 우리가 원했던 영재 학생들의 100%의 반응을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7, 80%는 아이들이 말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 하나씩 뽑아서 이제 그 각 주제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끼리 매달 며칠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 선생님들끼리 이제 수업을 다 해봅니다. 해보고 이제 이 해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떠한 저희가 원하는 어떠한 그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부족했다. 그리고 연계는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수학적 소양은 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궁금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 해당 학생들에게 이제 만족도 조사를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들만 볼 수 있는 그 피드백 말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면서 또 고쳐야 될 것들도 저희가 한 번 더 수정하면서 좀 더 완벽한 이제 수업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매겼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딱 100명이더라고요. 다른 쌤들 다 이제 인원수 다 세보니까 100명이던데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다 적합하다, 그 다음에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 말씀에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수강하고 싶다, 난이도도 괜찮나 이렇게 되게 좋은 반응들을 보여줬지만 또 몇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가 좀 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 본인 생각에는 너무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는 생각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수학적 소양이 그렇게 막 뛰어나게 증가하는 것처럼 못 느꼈다. 왜냐면 수학하고 다른 과목들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좀 그렇지 못했다라고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겠네라는 좀 결과를 얻었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자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앞에 있던 이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개발 사례입니다. 앞에는 이제 제한된 위치 문제, 두 번째는 도형을 이용한 등비 수열을 확보하기, 그다음 오른쪽은 2차 함수의 실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막 너무 교육과정 벗어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딱 한정돼서 이제 여기서 좀 심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조금 한 영역과 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고민했던 흔적들이다라고 선생님께서 봐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는 이 앞에 위상통역, 여기는 이제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 오른쪽은 이제 경제 내용,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수학적으로 좋은 경험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의였습니다. 어, 결론 및 제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걸 내용을 이제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들 이제 막 너무 이론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다양한 영역, 그뭐 외부 영역에서 들고 왔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심화 내용을 들고 오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좀 발산적 사고와 넓은 시야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는 경험을 좀 받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뭐 다양한 영역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 내용조차에도 수학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수학들을 분명히 누군가는 못 봐서, 경험을 못 해봐서 이런 것들이 수학에 숨겨져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느꼈고요. 저 혼자 했으면 당연히 못했을 거고요. 당연히 이 6명 선생님들이 너무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함께 만듦으로써 좀 더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영재 수업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으시고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고 아마 오늘 이런 연수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수업 자료를 좀 더 만들어야지 옆에 선생님들은 더 좋게 만드네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그 공유했던 것들이 이제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은 더욱더 질이 높아질 거다. 더 많은 좋은 자료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저희가 이제 얻었다라면 이제 저희가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넣었지는 못했지만 또 시간도 없었고 저희가 좀 인력적으로도 부족했었고 또는 좀 더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돼서 생각했던 과제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총 4가지로 좀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저희는 이제 사람의 한계상 이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2개씩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 편중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정 영역에서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각 영역별 또는 각 학년별로 이제 영재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 내용들은 이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끼리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제 모든 연재 선생님들이 다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건데 이제 같은 주제를 이제 다른 관점으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뭐, 뭐 게임이라고 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도형 기하학과 해석 기하학이 똑같지만은 그 이제 도형과 해석이라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는 좀 더 어떤 부분은 A가 변할 거고 어떤 부분은 B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확장판 버전이라고 하죠. 좀 더 뭐 심화라든지 아니면 요 내용들을 A 다시로 틀 수 있는 그러한 버전들도 좀 만들어 보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뭐 게임처럼 뭐 이제 A-로 가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더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재도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이 좀 단계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과정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따로 영재 교육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 교육 과정도 분명히 좀 단계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는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네 번째로는 이제 차시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4차시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는 게 조금 취약했었습니다. 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상으로 수업하다 보면 그게 불가능해서 좀 그런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도 같이 제공을 해봄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저희가 그 전공 그 책 보면 뒤에 난이도 되게 단계별로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풀지 못했는데 뭐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은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하는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과제들은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영재 수업 하시면서 저보다 당연히 더 뛰어나실 거니까 이런 것들 다 충분히 고려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한 번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영재 수업을 들어가시면 좀 더 선생님들의 수업이 더 좋지 않아질까. 그리고 선생님들 워낙 완벽하시지만 이제 영재 아이들도 우리 교육에 좀 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분과활동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에게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영광이고, 사실 이 결과 자체를 좀 보여드리는 게 되게 좀 부끄럽습니다. 뭐 완벽한 것도 아니고 잘 만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좋은 연수가 있다고 선생님들이 저보고 이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제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영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루하신 내용 30분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딱 결과는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만 좀 선생님들이 생각만 한다면 저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영재 교육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